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재외국민 전형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어머님들께서 가장 고민하고 계시는 AP 테스트에 대해서 이거 정말 준비해야 되는지 고민을 많으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AP 시험이 이게 작년도부터 변경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주변 시험장에서 이미 신청하고 나서 주변 시험장에 가서 이렇게 시험을 볼 수 있었는데 작년부터는 이게 AP 테스트 센터가 개설된 학교에서만 그리고 그 센터에 소속된 학생들만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누구나 볼 수 있는 시험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AP를 수강하는 학교 학생들만 볼 수 있는 시험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IB 학교라든지 로컬 학교라든지 또는 뭐 AP 센터로 지정되지 않은 학교들의 학생들은 이 시험을 전혀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거는 아마 AP를 주관하고 있는 칼리지 보드에서도 이제 IB에 좀 대응을 한다든지 좀 더 경쟁력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치한 방법인데 덕분에 AP를 볼 수 있는 기회가 현저히 사라져 버렸고 그럼으로써 AP를 준비하고 있는 시험을 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좋은 경쟁력의 방법이 되어 버렸습니다. AP 이제 내년도 시험에 대해서 좀 보시면요. 이미 이제 여기 AP 1차 등록이 끝났습니다. 지난 10월부터 해서 1차 등록이 끝났고요. 이제 2차 등록이 이제 시작이 돼서 내년 2월까지 2차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록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내년 5월 달에 2일부터 6일 그리고 9일부터 13일까지 이렇게 나눠서 2주 동안 시험을 봅니다. 2주 동안 시험을 보는데 작년하고 달라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본 시험하고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시험이 필기시험, 즉 컴퓨터로 보는 온라인 시험이 없어요. 온라인 시험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작년에 온라인 시험을 보면서 1차, 2차, 3차 이렇게까지 했었는데 올해는 그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그 필기 시험을 보는데 이제 로컬 타임에 따라서 오전 시험 그리고 오후 시험으로 이렇게 나눠서 봅니다. 오전에 보통 이제 현지 시간 8시부터 이제 입장해서 뭐 설명 듣고 뭐 이렇게 하는데 예전에는 AP 시험 볼 때 이렇게 써야 되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뭐 이렇게 이름도 쓰고 뭐도 쓰고 뭐도 쓰고 해서 쓰는데 한 1시간 정도를 소비를 했었는데 아이들이 그것 때문에 많이 지쳤죠. 근데 지금은 이제 컬리지 보드에서 이렇게 AP 시험 볼 때 스티커 같은 걸로 해서 정보들을 다 제공을 해줘서 그 스티커들만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걸로 해서 조금 간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시험 시간이 사실은 조금 줄어들었죠. 시험은 보통 2~3시간 걸리는데 이제 짧은 거는 2시간, 긴 건 한 3시간 정도 걸립니다. 시험이 끝났다고 해서 무조건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시험은 전체가 다 끝날 때까지 다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뭐 시험보다 이렇게 자는 친구들도 있고요. 네, 그런 친구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이제 first part하고 second part 두 개로 나눠지는데 first part는 이제 multiple choice, 네, multiple choice고 second part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관식이죠. 주관식. 에세이를 쓴다든지 뭐 문제의 대응 해결 방법을 제시한다든지 또는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쓰는 건데 이 부분들을 어머님들이 조금 간과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영어를 영어답게 쓸 수 있는 상황이어야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멀티플 초이스에서는 점수를 많이 따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멀티플 초이스를 했을 때 실제로 스코어는 여기 보시죠? 맞은 것만 점수를 체크를 해요. 그러니까 틀린 거를 감점을 하지는 않습니다. 틀린 거 감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멀티플 초이스에서 점수를 많이 따고요. 여기 에세이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파트에서도 에세이를 쓸 때도 아이들이 뭐 이렇게 글을 썼는데 말도 안 돼. 이건 틀렸어. 라고 한다고 감점시키진 않습니다. 감점시키진 않고 맞는 것만 표시해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줘요. 그러니까 실제로 AP 시험을 볼 때 점수를 딸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일단 체크는 다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컨 파트에서는 정말 많이 써야 된다. 맞는 거 틀리건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정보를 다 써주면 거기서 조금이라도 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다 써야 되는데 이 다 쓰는 게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 그리고 우리가 쓰는 영어가
제대로 그 심사하시는 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영어를 써줘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점수가 많이 깎이게 되는 거죠. 요거는 21년도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요번에 시험 봤던 2021년도에 성적 분포입니다. 근데 주로 뭐 5점을 아이들이 다 받는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게 지금 보여지죠. 그러니까 큰알 BC 같은 경우는 이제 38.3%. 네. 그러니까 이제 3분의 1이 좀 넘죠. 그죠? 3분의 1 넘는 성적이 5점을 보는데 아니 AB가 쉬운데 왜 5점이 더 없지? 왜냐하면 우리 애들은 AB 잘 안 보거든요. AB를 잘 안 보고 그냥 수학 어려운 친구들이 이제 AB를 보니까 5점이 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대부분 아이들이 BC를 많이 보니까 이렇죠. 그다음 스탯 같은 경우도 사실 점수 5점 없는 폭이 굉장히 낮습니다. 컴사는 A는 그나마 좀 나은 편인데 프린시펄은 점수가 굉장히 낮죠. 네. 그다음에 사이언스 이거는 많이 알고 계시는데 지금 보시면 바이오가 5점이 7.4%밖에 안 돼요. 굉장히 낮은 거죠. 굉장히. 네. 그다음에 환경과학, environmental science 같은 경우도 7%. 이거 굉장히 낮은 겁니다. 굉장히 낮은데 바이오 같은 경우는 4점, 3점 이런 데 점수가 더 많이 몰려 있죠. 네. 근데 뭐 3점 되면 사실 좀 제출하기는 좀 힘든 점수이긴 하지만 오히려 이제 케미는 좀 더 높고요. 피직은 사실 1, 2 이렇게 있지만 제일 점수대가 높은 거 5점이 잘 나온 거는 C에서 전기전자 파트가 제일 잘 나오죠. 제일 잘 나오고 피직 1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아이들이 피직 1 하다가 물리 이렇게 좀 싫어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죠. 그게 왜 이거 보시면 점수 분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점이 안 나온다고 우리 아이가 뭐 공부를 못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전체적인 분포가 이렇다는 겁니다. 영어 같은 경우도 랭귀지 앤 컴포지션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조금 쉽게 점수를 5점을 많이 땄었는데 지금은 10%도 안 돼요. 10%도 안 되는 친구들이 대부분 5점. 그다음 이제 주로 4점, 3점을 많이 따죠. 네, 4점, 3점을 많이 따고 3점, 2점 따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에 반해서 차이니즈는 57.2%. 그러니까 AP 차이니즈는 사실 대학에서도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AP 차이니즈는 뭐 중국에서 온 친구들이면 AP 차이니즈 5점 따는 건 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오히려 그러니까 HSK 6급이 더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네. 점수 분포가 이렇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주로 많이 보는 시험들이 이렇고요. 제가 이제 인문 쪽은 점수를 제가 표시를 안 했는데요. 네. 주로 이 시험 보는 쪽이 아이들이 이쪽이고요. 인문 쪽도 점수폭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인문학 쪽으로는 사실 아이들이 AP 시험을 많이 보지는 않는데 미국 대학을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인문학 쪽에 AP 시험을 좀 보라고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AP 시험을 보면 이게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게 뭐냐면 AP 성적을 언제 낸다, 뭐 몇 월 며칠 날 성적을 발표한다 이 얘기가 없어요. 이 얘기가 없고 그 다음에 mid to late July에 성적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7월 달에 발표되는데 이제 일부 어떤 분들은 7월 초에 나온다. 7월 초에 나오니까 재외국민 원서 접수할 때 성적을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엄밀히 따지면 그렇지 않습니다. 네. 특히 우리 학생들이 가고 싶은 최상위권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7월 초에 원서 접수가 끝나버리기 때문에 사실 AP 성적을 정식으로 AP 성적을 받아서 원서 접수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어요. 실제로 연세대학교나 뭐 고려대학교 같은 이런 학교들은 제가 확인한 바로도 원서 접수 기간에 제출하지 않은 성적표는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원서 접수 기간이 조금 더 늘어져서 뭐 7월 중순까지 되어 있는 의대들 같은 경우나 약대들이나 이런 학교들의 경우는 공식적인 점수를 제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학 원서 접수 기간하고 좀 맞물려 있는데 성적은 7월 중순에서 7월 말에 나온다. 이거는 정확한 사실이고 사전에 이렇게 뭐 점수를 좀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런
편법을 쓰는 방법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정확하지도 않은 방법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건 2022년도, 그러니까 내년도입니다. 내년도에 재외국민 전형이 7월 4일부터 7월 8일까지로 딱 정해져 있어요. 일주일까지. 일주일 정도 정해져 있는데 7월 8일이면 사실 초순이잖아요. 초순이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7월 중순에 성적이 나오면 7월 말에 성적이 나오면 제출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주요 대학 같은 경우는 주로 3일이나 4일 정도 하거든요. 4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수요일 날 끝나든지 뭐 목요일 날 끝나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점수를 제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뭐 빨라서 한 15일 정도에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제출할 수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대나 고대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딜레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부터 이제 변경된 내용이 뭐냐면 AP 테스트 센터가 없는 학교들의 학생들은 AP 시험을 볼 수 없다. 이게 정확한 사실이고요. 온라인 테스트라도 보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온라인 테스트에 대해서 AP 이 주관사에서는 올해 계획이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내년에도 계획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 상태라서 2월 달에 뭐 새로운 정보가 뜨지 않는다면 온라인 시험은 없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성적이 나와도 원서 접수 기간에 제출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이런 최상위권 대학들에서 원서 제출 기간에 제출하지 못하면 반영이 안 되는 거니까 사실 지금 AP 시험을 보겠다고 하는 고3 학생들은 조금 이 어려움이 좀 많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AP는 어떻게 활용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면 미국 대학 입시 같은 경우에도 AP는 입학의 평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입학 평가가 아니고요. 학점 이수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인문학 같은 거를 시험을 보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미국 대학에서도 교양 과목 들어야 되잖아요. 혹시 그런 교양 과목 중에 하나가 US 히스토리나 월드 히스토리나 또는 US 가버먼트 같은 그런 과목들이 나오면 그거를 대학에 가서 미국 아이들하고 같이 교양 수업을 들으면 점수가 나올 리가 없죠.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AP 시험을 봐서 그걸 학점을 미리 딴다라는 식으로 공부를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두면 나중에 이제 대학 가서는 입시의 평가에는 아니지만 학점을 미리 이수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그런 거라고 보셔야 되고요. 다만 이제 홍콩이나 유럽 대학 이런 데에서는 AP가 2개 또는 3개 뭐 2개 이상 이런 식으로 제출하라고 돼 있어요. 홍콩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홍콩은 SAT도 AP를 하는 학교들은 당연히 SAT를 당연히 내라고 돼 있고 유럽 같은 경우는 SAT는 별로 중요하게 보진 않는데 토플 성적을 꼭 내라. 토플이나 IELTS 최근 들어서는 DT 같은 경우도 제출하라고 돼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활용이 되고요. 한국 대학도 이게 AP가 필수 사항은 아니에요.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다만 이제 경쟁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이전까지는 IB 하는 친구들이나 뭐 한국 학교 다니는 친구들 같은 경우도 이제 AP를 본인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데 많이 사용을 했었지만 이제는 IB 학교는 IB 학교, AP 학교는 AP 학교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이 되어지는 그 구분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해가 될 거라고 생각 들어요. 그러면 이제 한국 학교가 굉장히 좀 문제가 되죠. 한국 학교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AP를 개설한 학교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런 학교들은 이제 AP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 라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사실 지금 미국 대학 같은 경우가 이제 AP 과목 시험 본 거를 평가는 하지 않았습니다. 시험 본 거를 평가하지는 않는데 무엇을 평가하냐면 고등학교 교육 과정 중에 AP 수업을 들었는가. 그래서 학교에서 AP 수업을 들어서 거기서 내신 성적이 A냐, B냐, C냐는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학교들 같은 경우에도 AP 테스트 자체, 시험 자체를 중요하게 볼 건 아니고요. 교육 과정 내에서 AP가 개설되면 학생들이 그 수업을 듣고 거기서 좋은 성적을 따는 것. 그게 AP를 활용하는 한국 대학을 지원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한국 학교들 중에서는 AP를 개설한 학교도 있고 개설하지 않은 학교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이제 개설된 학교라고 한다면 테스트를 중요하게 볼 것이 아니고 교육 과정에서 AP가 수업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나. 뭐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 한국학교 학생들의 경쟁력이 아마 그런 데서 좀 나타날 수 있을 거라 저는 기대해서 감히 말씀드렸습니다. AP 관련돼서 이제 질문들을 하는데, 네, AP 성적은 좋은 성적만, 나쁜 거 다 빼고 좋은 것만 낼 수 있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그게 안 됩니다. 9학년 때 시험 봤는데 3점이었어요. 그럼 그 성적은 그냥 5년 내내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못 본 시험, 내가 이거 시험을 봤는데 3점, 뭐 2점 이렇게 나왔다. 이거 지워버리고 싶다. 안 보내고 싶다. 대학에 제출 안 하고 싶다.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AP 성적 자체를 제출하지 않으면 모르겠지만 우수한 과목이 있는 성적 하나를 제출하려고 하면 다른 여러 성적들이 동시에 다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좋은 성적만 골라서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시험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준비하고 기대했던 친구들은 조금 아쉽게 됐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AP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학년들의 경우는 사실 AP 시험을 볼 수 있는 학교에 있는 친구들이라면 영어 성적을 좀 키워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퍼스트 파트하고 세컨드 파트에서 세컨드 파트에 있는 에세이 부분들을 점수를 잘 딸 수 있도록 영어 성적을 능력을 잘 키우고 라이팅을 좀 잘 준비해 두는 게 정말 좋을 것 같고요. 물론 학교 성적 잘 받아야 되겠죠. 고학년들의 경우는 사실 이게 11, 12학년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시험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시험을 볼 수 있다면 그렇다면 저는 도전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이 도전해서 점수를 손에 쥐고 있다면 뭐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AP가 하나의 그냥 단순히 아무나 와서 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런 시험이 아니고 교육 과정으로서 굉장히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어서 이제 이 부분들이 시험 볼 수 있는 가능성들은 조금 더 낮아지는 거고요. AP 학교 학생들의 경우라고 한다면 과목도 중요하지만 AP 세미나나 또는 AP 리서치 같은 그런 이런 그 과목들을 좀 해서 학위를 이수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도 좀 관심을 가져주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는 참고로 말씀드리는 건데 SAT, AP, SAT, ACT, IB 이렇게 있죠. 있는데 사실 SAT나 AP는 많이 알려져 있는 편인데 ACT는 좀 덜 알려져 있어요. 이 화면은 아마 카이스트 지원한 친구들이라면 아마 봤을 것 같은데요. 이 카이스트에서 이 ACT를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하라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ACT가 미국 대학에 지원하는 과정 중에 SAT와 쌍벽을 이루는 성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ACT는 영어 성적 외에도 수학과 과학 성적들을 다 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객관식이죠.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의 경우는 SAT보다는 ACT가 훨씬 더 잘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ACT가 학교에서 개설이 된다면, 시험 테스트 센터로 개설이 된다면 ACT를 보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저희가 AP에 대한 간단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왈가왈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으시다든지 또는 뭐 제가 틀린 부분이 좀 있다면 또 이렇게 문자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관심 있으신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에게 연락하시려면 지금 보이시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준비해서 또 답드리도록 하고요. 혹시 이제 해가 바뀌게 되고 학년별 또는 학교별 간담회 그리고 소그룹 간담회 같은 걸 원하신다면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 시간 될 때 언제든지 이런 간담회를 준비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